한국 지옥철 5대장 하면 빠지지 않는 지하철 노선이 있습니다. 바로 출퇴근 혼잡도가 240%에 달해 두 얼굴의 악마로 불리는 9호선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9호선은 지하철 서비스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디자인되었던 노선인데다가 핵심 업무지구가 있는 강남과 여의도 일대를 모두 지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9호선 공사 난이도가 네로라는 대형 건설사도 선뜻 수주하기를 꺼려할 정도로 극악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죽하면 9호선 완성 도면이 공개됐을 때 충격을 받은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공사 진행 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일제히 현장을 방문할 정도였는데요. 한국 토목계의 레전드 공사라 불리는 9호선엔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극악한 혼잡도로 인해 지옥철이라는 이름으로 악명 높은 9호선? 그런데 이 9호선은 지어지기 전부터 이미 지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원흉은 다름 아닌 9호선에서 가장 복잡한 역 중 하나인 고속터미널역 때문이었는데요. 알다시피 서울특별시의 모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몰려드는 고속버스터미널 일대는 그 밑에 백화점과 지하상가까지 있어 2022년 기준 하루 이용객이 14만 명에 육박하는 역이죠. 또 3호선과 7호선, 9호선 무려 3개의 노선이 교차하고 있어 환승객 역시 엄청난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고속터미널역에 완성된 9호선 도면을 보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3호선 정거장 밑으로 9호선 정거장이 교차하고 있는데 두 노선 사이의 두께가 고작 15cm여서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낸 건데요. 양 터널 끝이 볼펜 하나 크기 정도에 불과한데 고작 이 정도의 두께를 사이에 두고 3호선과 9호선이 사람을 한가득 싣고 운행되고 있었던 거죠. 대체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 시작은 9호선의 공사가 처음 시작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울시는 9호선 공사를 본격화하며 국내 건설사들에게 도면을 주면서 시공을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도면을 본 모든 건설사들이 도저히 각이 안 나온다면서 죄다 거절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아까도 말했듯 고속터미널을 지나는 구간의 난이도가 극상이었기 때문이죠. 지상에는 왕복 10차선 신반포로, 지하 1층에는 하루 4만여 명이 오가는 지하상가, 지하 2층에는 지하철 3, 7호선이 모두 지나다녔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서울시에서 요구한 9호선과 3호선 간격은 고작 15cm였던 탓에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으며 불가능하다고 발을 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구간엔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층이 토사와 자갈로 구성돼 연약했기 때문에 만약 공사 중 미세한 오차만 생겨도 상부 건물도 줄줄이 무너지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대두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난다 긴다 하는 건설사들도 선뜻 시공을 맡지 않겠다며 기겁하고 도망가는 와중에 한 기업이 이 무모한 도전에 겁도 없이 도전장을 내밀었죠. 바로 쌍용건설이었는데요. 그리고 오늘날 9호선 공사의 결말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수만 명의 이용객들이 오고 가며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것은 물론 그간 아무런 안전사고도 없이 무사히 운행되어 왔습니다. 대체 이 건설사는 어떻게 이런 불가능의 기적을 어떻게 실현시킨 걸까요? 일단 가뜩이나 집안도 연약한 땅인데다 3호선과의 거리가 약 15cm인 곳에 9호선을 건설하기 위해 쌍용은 당시 세계 어떤 건설사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바로 CAM 공법, TRCM 공법 이 두 개를 세계 최초로 병행해 공사를 수행하는 방법이었는데요. 단어가 좀 어려운데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연약 집안의 지하 구조물을 만드는 공법에 자주 사용되는 CAM 공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대형 강관을 아치 형태로 넣어 지하 구조물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대신 이 공법을 이용하려면 공사를 하기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죠. 하지만 고속터미널역의 경우 하루에도 십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 별도의 대규모 공간을 확보하거나 도로 일부를 통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방법이 바로 TRCM 공법이라는 것인데 도로를 횡단하는 박스 모양의 구조물 4곳을 먼저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물을 통해 CAM 공법을 적용했는데 직경 2m의 강관을 밀어 넣는 방식을 통해 아치형의 터널 상부 구조물을 만들었고 그 다음 하부 구조물 측벽을 설치해 나가면서 터널을 굴착하는 방식을 사용했죠. 그렇게 완성된 상하부 구조를 연결하고 남은 부분의 흙을 파내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원형의 지하철 통로 형태를 완성시킨 것인데요. 고속터미널역 대합실이 유독 넓은 아치형으로 기둥 없이 탁 트인 느낌을 선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공법이 한꺼번에 적용된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쌍용건설은 도면 속에만 존재하던 15cm의 기적을 현실에서 재현해냈죠.
그리고 세계 최초로 두 공법을 동시에 사용한 건설법에 모두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이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소식에 전 세계 전문가들이 직접 한국으로 날아와 확인할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당시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유럽과 아시아 각국의 터널 전문가들이 공사 진행 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쌍용건설은 이 공사를 성공시킨 성과로 2009년 토목학회에서 주관한 올해의 토목 구조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토목학회에서 1년에 단 한 번 수여되는 브루넬 메달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특히 영국 토목학회는 쌍용건설이 두 가지 공법을 한 번에 적용했다는 것에서도 놀랐지만 지하철 3호선과 600여 개 점포가 영업 중인 지하상가를 통제하고 않고 대형 터미널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높이 평가해 해당 상을 수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공사 당시 쌍용건설은 주변 시설이나 지하철 운행을 통제하지도 않고 안전사고 없이 건설을 마쳤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번화가 한복판에서 공사를 벌릴 수 없었기에 뒤를 공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에 좁은 구멍을 파 인도와 도로를 최소한으로 통제한 것이었죠. 이렇듯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사 기법을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도로 통제로 해당 공사를 성공시켰다는 점에 전 세계 건설사들은 깜짝 놀라고 만 것인데요.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토목기술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를 달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한국 땅이 좁기 때문에 워낙에 건축할 면적이 부족한 데다가 이마저도 국토 전체의 70% 이상을 산악지형이 차지하고 있을 만큼 딜레마를 안고 있는데요. 그리고 보통 산지가 많은 지형은 국가 발전 자체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비탈 때문에 시설을 짓기가 어렵고 또 짓더라도 오고 가는데 평지보다 힘이 들어 이론적으로라면 제한된 규모의 시설밖에 만들 수 없죠. 심지어 비탈도 좀 완만하면 괜찮을 텐데 한국에 존재하는 9천여 개의 산은 죄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경사도가 급격해 개발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교통 발달에도 불리할 수밖에 없죠. 산이 가로막혀 있으면 부득이하게 산을 뚫어야 하고 이를 관통하기 위해서는 터널 기술이나 교량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건 한국인들에게 모두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에게 기술 발전이라는 크나큰 기회를 마련해 주었죠. 1970년대부터 한국은 고속도로나 철도를 가로막는 산을 관통하는 기술과 교량을 놓는 기술을 발전시키며 눈앞에 놓인 장애물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터널과 교량 기술은 다른 산업 전반에도 기술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도 동시에 발휘한 건 물론입니다. 또한 터널이나 교량이 무거운 힘을 지탱하기 위해선 물리학 분야에서 연구가 선행되어야 했고 따라서 토목기술과 관련된 분야도 급속도로 발전을 이뤘는데요. 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량과 터널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최상위에 올라와 있으며 교통이 덜 발달한 나라들의 자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칫 도시 개발이나 산업 발전의 브레이크가 될 수 있을 법한 요소들을 과감히 극복해 오히려 기술의 발전을 이뤄버린 대한민국.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토목, 건축 분야의 기술 발전을 거듭해 해외 건설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굳건히 해나갈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